자신이 관심 영역 및 실습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기관별 설립 목적과 연역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설립된 지 20년 됐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는 데구나. 우리라 A라는 지역의 학습도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구나. 또는 여성의 어떤 권익 신장, 또는 평등,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구나. 어려운 친구들, 힘드신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의 어떤 학습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몇 년이 되었구나. 자, 그다음에 공공 영역에서 만들었구나. 아니면 공공 영역이지만 그것을 구성해서 만들어진 그 역사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었구나라는 등등 그 교육기관의 어떤 설립 목적이라든지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기관별 지역사회에 대한 것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리적, 사회, 경제적, 역사, 문화적, 인구학적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리라는 목적성과 공익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특징이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기관이라든지 국가, 정부 산하기관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기관은 그 지역사회의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기관별 비전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A라는 사업을 통해서 B를 달성하려고 하는구나. C라는 사업을 통해서 D를 달성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까 앞단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의 권익신장 또는 성평등의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 기관의 독특한 그런 목표가 있겠죠. 그거랑 중장기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평생교육 기관별 조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평생교육 기관이요. 영리집단 같은 경우에는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있고요. 사업 영역들이 있고요. 거기에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쭉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경영 조직을 해주는 부분,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 뭐 판매하는 쪽은 이렇게 나눠지게 있죠. 그런데 비영리 기관은 대부분 어떤 구조냐? 행정 조직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고요. 이 사업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로 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는 운영, 뭐 경영 관리 쪽에 해당되는 거죠. 운영하시는 쪽. 그다음에 마을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 네트워크 하는 팀, 그다음에 정책 개발하는 팀. 정책과 전략.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평생교육 기관별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이 전개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의 하나의 과 단위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고요. 그것이 뭐 한 10% 정도라 한다면 나머지 90%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사업들이 전개가 된다. 그리고 민간하고 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행정기관만 또는 그 특수기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여러 가지 단체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하나의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기관별 자원 현황. 뭐 재산은 어느 정도고 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자산이죠. 자산은 어느 정도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고 그 결제란이라든지 그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러한 정보도 수집을 해 보셔야지만이 그 양질의 실습을 진행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교육 기관별 운영되고 있는 사업 내용과 프로그램 현황 이건 뭐 완전히 기본적인 거죠. 근데 특징은 이러한 것들이 이 비전 중장기 그다음에 설립 목적이